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 민주당 쪽에 한 6명, 7명 정도 의원들이 직접 또 뭐 찾아오셔가지고 네. 대표님한테 이제 월북을 인정해라. 네. 그러면 뭐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이제 팩트인가요? 팩트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 3월달인가 이 방송에서 내가 최초로 실명을 거론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래준 대표님이 네. 우리 뉴스트라다무스에서 네. 언론 사상 최초로 아.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갖고 월북 인정하면은 뭐 같은 보상해주겠다. 뭔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히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게요. 네. 사실 이 책 뒷면에도 그 부분이 있어요. 네.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책 뒷표지에 가장 큰 글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협잡하고 완전 야바이꾼처럼 그렇죠. 이게 유가족들에게 뭐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실이나 사실 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안산까지 내려와서 2시간을 기다려서 대표님을 만나서 호남 출신이다 운운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혹시 이 6명의 실명도 책에 공개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6명 중에 김민기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은 방송 때문에 이제 올라갔었고, 네네. 김병주요? 예, 김민기와 김병주. 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그 국방위 소속, 네. 또 그때 서해 사건 TF팀을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김철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인데 네.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나, 월북 인정해라 했고, 멘트가 그런 멘트였어요. 그렇죠. 같은 호남 사람이니까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냐. 같은 편이니까 월북을 그냥 인정해라. 네. 너무한다 진짜. 호남을 그런 데다가 써먹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여기서 뉴스트라다무스에서 공개하신 이후로 네. 그게 상당히 파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파장은 있었고 이제 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네. 사실은 장학금을 만들어서 조카들을 도우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제 실토를 했죠.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을 인정해라. 예, 그 얘기도 이제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약간 좀 뭔가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협박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협박으로 들렸냐면 네네. 방금 전에 이제 국방부를 가서 SI 첩보를 듣고 왔다. 보니까 월북의 정황이 확실하더라. 인정해라라고 황희 의원이 하더라고요. 첩보가 확실하다. 황희 의원이 그 말을 했다고요? 예, 이제 그때 당시 저로서는 이제 정보 취득력이 없고 또 정보 접근성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당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첩보 자료가 있다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김병주, 김민기가 왔다가 기다리다가 먼저 올라갔고 네. 김철민과 황희가 있었고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그 김상현 의원인가 그 아들이죠. 아들, 네. 서대문에 있는 중국 통이죠 여기는. 네. 그 또 한 사람은 누군가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이렇게 6명이 온 건가요? 네. 와 근데 그 이름을 지금 네 분 얘기한 거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을 하세요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 너무 깜짝 충격이었으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근데 제가 다행히 우리 공장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CCTV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발뺌을 하면 내가 그 CCTV 영상이 살아 있는지 아닌지를 찾아낼 거예요. 이거는 좀 미리 못 확보는 들었던 좀 얘기인데요? 해놓으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은 내가 재판부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전체 고발할 생각인데 막말했던 의원들까지 합치면 한 20명이 넘거든요. 사실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이제 또 고발을 할 거예요. 고발을 해서 두 번 다시는 가짜 뉴스로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했던 것을 하면 어떤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CCTV 보존 기한이 있으니까 좀 아니면 내가 되겠네. 꺼놔버렸어요. 보관을 딱 해놓고 계신 거예요? 꺼놔버렸기 때문에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많아. 이 얘기 얼른 듣고 다운받아 놓으시죠. 네. 뜨끔할 만한 지금 민주당 의원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거짓말하고 우기면은 CCTV까지 확인해보고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내 사생활도 있으니까 내가 그 왔던 영상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따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 우리 같은 호남 사람 같은 편 아니냐. 뭐 이런 것 외에도 그 이후에 조직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건데 단적으로 좀
기억날 만한 특징적인 사건이나 장면들이 있으세요? 이걸 월북으로 몰아가는구나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색 이틀째 갑자기 이제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것도 내가 최초로 공개를 할게요. 네네네.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클로즈업을 조금 인천 해경 이제 연평파출소에 박모경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박모경이가 느닷없이 혹시 동생이 뭐 월북에 관련된 말을 했냐, 뭐 북한을 동경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좀 수색하는 과정이고 동생이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욕을 하고 내가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또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 인천해경 그 수사계 수사관이라고. 이제 전모 수사관이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화를 내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중부청 수사관이라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불온서적을 본 적이 있느냐 한마디를 더 붙이더라고요. 느낌이 하도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면은 대표님 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시간 날짜 그거를 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요게 지금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수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틀째 동생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직 사망했는지 어땠는지 그 결과도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제 뭐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선까지 거의 뭐 3번 가까이나 대표님한테 전화가 와서 뭐 불온서적을 본 적이 있냐, 뭐 얼마나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황당하냐면 동생이 죽고 나서 바로 수사 라인에 동시에 이렇게 3명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월북에 관련된 예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지. 이렇게 3번이나 연속으로 전화가 왔으면. 또 그 전날은 해 작사가 라이프 자켓 전수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 작사가 라이프 자켓 전수 조사 기관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오죽 얼마나 그때 당시 황당했었냐면 그때는 살아있을 거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수색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다음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었는데 동생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동생이 북한에서 총살당했다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까지 저한테까지 감춘 거예요. 총살당했다는 사실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해경의 컨트롤함에 가서 내가 수색 현황을 좀 봐야 되겠다 하니까 그것도 거부. 그리고 그 컨트롤함이 또 현장을 이탈을 해요. 링스 헬기를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헬기도 안 보내주고 내가 배 올라가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헬기가 없다는 거예요. 수리 중이고. 그러고 내가 이제 수색을 나오니까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니까 뭐 헬기를 6대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없다던 헬기를 그냥 이제 그 수색을 한 거예요. 그냥 막 수색 세력을 왕창 늘려가지고 막 많게는 뭐 한 1,000~1,000배까지 막 늘려서. 그것 자체가 대표님이 뭔가 현장에서 진실을 알게 되는 걸 감추기 위한 꼼수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으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네요. 근데 해경은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 국방부에서 그 어떤 내용이나 자료를 안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계속적인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와 이제 여러 가지 슬리퍼 DNA라든가 그다음에 더미 실험이라든가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약간만 입장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유가족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은 뭐 있는 정보도 못 보게끔 만들고 그리고 일부러 뭔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딱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듯이 이렇게 몇 번이나 전화가 와서 또 얘기하고 그때도 만약에 진짜 뭐 월북에 대해서 제대로 뭐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면 또 그게 확정돼가지고 막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또 이제 희한했던 것은 내가 유엔 사령관을 면담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한 달 동안 장난치고 막았어요. 일이 전하면 일이 계속 뺑뺑이를 돌리면서 계속 막았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에 그때 당시 청와대에 전화해가지고 안보실장이라든지 국정원장 면담 요청을 하면은 그것 또한 이제 그 뺑뺑이 돌리고 뭐 막아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된 재판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할 말 없으니까 퇴임 한 7~8개월 남겨놓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예정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불리한 거는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그러니까요. 진실을 감추려고 해요. 이게 우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하다못해 김정숙 옷값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쵸. 2심 항소하고 시간 끌다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래신 대표님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시간을 찰필 끌고 마치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유엔사 면담이나 뭐 국가안보실장 면담도 해줄 것처럼 희망 고문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안 되고 그냥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네.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6명이 안산까지 찾아왔었다라는 거를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피고인들 있잖아요.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들. 네. 그 재판 이후에 대표님한테 무슨 연락이 왔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항의 의원이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나한테 전화가 한 몇 번 왔었어요. 문자도 오고. 자기가 그렇게 조카 운운하면서 막 네. 회유한 적이 없다. 국가를 거듭먹거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전화를 안 받아버렸냐면 이제 황희가 그때 당시 문체부 장관으로 이제 영전했을 때 내가 이제 축하 인사를 문자로 보냈거든요. 네. 근데 이 새끼가 그거는 딱 답도 안 하고 그냥 보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래놓고 지가 불리하니까 나한테 전화 오고 문자 온 거예요. 그냥 나도 그냥 쌩 까버렸죠. 아 잘하셨습니다. 네. 쌩 까야죠 그런. 네. 그리고 이제 황희는 이제 고향이 목포고 나보다 나이가 1살 어려요. 그리고 그때 당시 와가지고 나고 이제 형님 동생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황희가 2번 정도 더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와가지고. 그 조카들을 생각해서 기금을 받아라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사업체도 하고 있고 또 진실 규명이나 진상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밝히는데 그래서 난 그거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내가 거절을 해버린 그러니까 그 모든 장학 기금을 전달해주고 하는 거의 전제 조건은 자진 월북이라는 걸 가족들이 인정하고 입장을 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족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인데 너무 화제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태원 그 문제도 그렇고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유가족을 상대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했고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했다. 어떻게 국민의힘 됐겠어요? 국회의원이나 네. 저 같은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서해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종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네. 정보공개 청구나 헌법소원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네. 내가 이러한 유사한 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를 상대로 또 잘못된 공권력을 상대로 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그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서해일기가 동생의 사건의 억울함도 밝히지만 나 같은 전문가도 이렇게 당하는데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그렇죠. 그런 그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쇼 뉴스트라다무스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